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지테트입니다. 저희는 지난 2018년 8월 광우병 발생으로 다시 불거진 2009년 WTO DSB 한국 캐나다 쇠고기 수입 분쟁 제소 사건을 연극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동 분쟁은 다소 오래된 9년 전 사건이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쇠고기 위생 검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항 조치를 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규제 조치 중 SPS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난 후 캐나다로부터 피소되었던 일종의 WTO 협정 위반 관련 분쟁입니다. 양국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극중 나오는 법 및 제도적 장치는 분쟁 당시의 법을 따르고 있으며 수치와 데이터 역시 당시의 조사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극중 인물 및 내용은 허구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인물 혹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대학교 지태팀의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This is CNN. We have a breaking news here. We just got the news that BSC has come into being again on North America, since they are supposed to export to South Korea, and our government is paying a keen attention to Korean government's reaction on i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 송아리입니다. 최근 북미에서 광우병이 재발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나가 있는 조소리 기자. 네, 조소리 기자입니다. 저는 최근 북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마침 저쪽에 시민분이 지나가시는데요. 인터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N 뉴스 조소리 기자입니다. 최근 북미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발견됐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인터넷에서 봤죠. 북미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나타났다는데 저도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릴까봐 무서워요. 정부는 수입 금지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시위도 하고 난리였었다는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라! 금지하라! 광우병 걸린 소는 절대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인터뷰 도중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먹을 수 없다! 없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고 이것을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다 되졌구나. 이것을 허이할꼬 저기 발타는 제주도보다 수천 배는 먼 캐나다에서 미친 소가 나왔다네. 허허. 캐나다 소는 빨간 단풍잎을 먹어서 빨갛게 미쳐버렸나?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무역 뉴스만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이야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무전입니다. 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백두산도 가고 이제 회담도 열고 술잔도 기울였는데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북미에서 다시 광우병이 재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서 두 농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죽겠네. 방송 전날에 바로 모인 게 어딨어. 아니 변호사님,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할 건 아셔야 하니까 북미에서 다시 광우병이 재발했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2018년 8월 28일에 광우병이 북미에서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서 두 농객과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쳤어 소가 미쳤어. 아 우리 진보민 작가랑 무한리필 소고기야 소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니 변호사님, 굳이 그걸 지금 드셔야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 살 테니 이런 일이 터지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야죠. 아니 그래도 진 작가 사먹고 말고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죠. 변호사님,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정부가 한 일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죠. 이런 경우 WTO 협정문에 보면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뭐 하면 이러고 뭐 터지면 저러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제 통상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수출은 해먹고 살아야지. 저 변호사님, 저도 진보민 작가랑 같은 생각인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요, 2003년에 캐나다 광우병 있었잖아요. 그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세계 동물보건기구 OI에 따르면 100만 명 중에 겨우 5명 걸릴까 말까 한 병이에요.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듣자 하니까 말씀 좀 지나치신데 그러면 그 5명은 저희 국민이 아닙니까?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가 정부의 제1 기능이잖아요. 그건 기본이죠. 보호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GDP 대비 차지하는 수출 비중 좀 보세요. 응?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제품 100개를 만들면 55개를 수출한다니까? 그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국제 통상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터지면 결국에 우리나라만 피해를 봐요. 저번에 그랬죠. 중국과 마늘 분쟁, 사드 분쟁.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니까.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게스트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식약처 김 처장님, 그리고 무역위원회 강 상임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식약처 김 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무역을 지킨다. 무역위원회 강 상임위원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시니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뭐가 누추해,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2003년에 광우병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때 그 사건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보니 요새 말하면 굉장히 so hot 한 문제여서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조치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앞서 진보민 작가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수입금지 조치는 WTO 회원국들이 갖는 기본 권리입니다. WTO SPS 협약 제2조 1항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즉시 캐나다 쇠고기와 가공 제품을 전면 수입금지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수익금지 조치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캐나다가 다시 수입 재개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진보민 작가님 말씀대로 캐나다 식약청 측은 2003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2007년 6월 1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당시 분쟁 스토리를 자세히 되새겨 보시죠. 당신의 미친 소를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잘했다 칭찬하느니 아니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딴지런 꿀딴지 같은.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 딱 하면 안돼 태국이 사먹고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김본부장입니다. 본 회의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험 분석 결과를 논의해보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회의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5월 25일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 국가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 국가라는 국제적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1일 캐나다는 한국 측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캐나다 가축위생 실태 현장 조사를 위해 현지조사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현지조사팀 나연구원님 발표해 주세요. 네, 현지조사팀 대표 나연구원입니다. 저희 팀은 캐나다의 가축 위생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은 수입위험 분석 IRA 8단계 조사 중 4단계인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가축 방역 및 가축 위생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고, 캐나다 식약청에서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종합 검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종합적인 검사 결과 및 검증 절차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조사 결과 캐나다는 수입위험 분석 평가에서 합격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지조사팀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된다는 의견인데요. 2007년 9월 21일 각계 축산업 전문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전문가회의에서 의논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 전문가 회의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BSE와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입니다. 첫 번째로 BSE 증상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BSE는 사실상 당장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병으로 잠복 기간이 비교적 긴 편입니다. 이 병이 진전되면 감염된 소는 뒷발을 잘며 결국 뒷발이 마비되어 기립 불능 상태로 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BSE 증상의 감염 경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감염 경로는 스크래피에 걸린 면양이나 광우병, 즉 BSE 감염된 소에 육골분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 광우병, 즉 클로이츠펠트 야쿠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이츠펠트 야쿠병은 광우병 걸린 소를 인간이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병입니다. 긴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면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생기는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따라서 저희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 무서운 병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발병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외교통상부 박 국장입니다. 축산 전문가분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회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의 입장을 고수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선의 조치는 수입 금지 유지이지만 만약 수입이 불가피할 시 감염 위험성이 적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중 위험 부위인 SRM 부위를 제외한 부분만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값진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식약청 주국장입니다. 저희 검역당국은 축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2차 한캐 전문가 기술협의 회의에서 캐나다와의 협상 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측에게 정중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대표할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캐나다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캐나다는 충분히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OI에서 판정한 사항이고 자유무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측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아니 한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안중에도 없이 수입을 재개하란 말만 하시니 정말 유감입니다. 한국 측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WTO, DSB에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죄송하네요. 저희 한국은 WTO의 회원국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니 저희 한국도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만약 캐나다 측에서 한국 수출용 소를 30개월 미만의 소로 철저한 관리 감독만 해주면 저희는 충분히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 우리 추구농가들이 힘이 들 것 같긴 한데 거부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에서 합의합시다. 합의를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합의를 진행합시다. 중국대님, 캐나다에서 BS가 다시 발병했던 보도가 있답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대로 합의할 수 없어요. 저희가 아주 긴급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합의할 수 없습니다. What? Are you kidding me? 우리도 합의는 없어. WTO, GSB에서 봅시다. 박 국장님,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었죠? 네, 주 국장님. 먼저 양 당사자국 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국 간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소국은 WTO DSB에 패널 설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 결렬로 캐나다 측은 WTO DSB 분쟁 해결 절차 제소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아, 그럼 명분을 얻으면 DSB 제소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재판부의 성격을 가진 패널 설치 요청을 하리라 예상됩니다. 패널 설치 요청 이후 15일 이내 WTO는 패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패널이 설치되고 제3자 참여국의 위임사항이 결정이 내려지면 20일 이내 패널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기 적혀있는 패널 절차 진행이 지금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패널 절차 진행 이후 분쟁 당사자국에게 패널 보고서가 전달되고 만약 분쟁 당사자국이 찬성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그 보고서는 채택되어 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분쟁 당사자국이 찬성을 하지 않게 되면 상소를 하게 되고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상소 보고서는 채택되어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WTO DSB는 진행됩니다. 그럼 상소를 한다면 15개월, 상소를 하지 않는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식약청, 노시본부, 외교통상국, TF팀을 꾸려 WTO DSB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어이! 화이팅! 지금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해제에 관한 패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굿모닝 레이디스 젠틀맨, 신사 숙녀 여러분, 캐나다의 패널 설치 요청에 따라 WTO DSB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캐나다와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해제에 관한 WTO DSB 분쟁 패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탁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캐나다 측 준비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 측 준비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패널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의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WTO DSB 절차에 따라 먼저 제소국인 캐나다 측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제3위인국 대표 여러분, 먼저 지난 협상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협상 당시 우리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번복 행위는 우리 캐나다를 아주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제3위인국 대표 여러분, 저희 한국은 캐나다의 일방적인 수입금지 해제 요청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SPS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SE는 이종간, 즉 소에서 인간으로 감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SPS 협정 제2조 2항을 보면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필요로 하는 정도까지만 적용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치는 과학적인 원칙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국 정부는 이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저 캐나다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반대하기만 합니다. 우리 캐나다는 한국 정부가 그저 자국의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싶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캐나다 정부 측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한국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장 및 제3위인국 대표 여러분, 현재 캐나다는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수입 금지 해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03년 광우병 사건 이후 수입 재개를 위한 검역당국 간 기술협의를 진행하였고 거의 합의에 다다를 뻔하였습니다. 네네, 거의 합의할 뻔했죠. 근데 일방적으로 합의 취소 통보한 게 누구시더라? 캐나다 정부 대표 조용히 하세요. 계속하시죠.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입 재개를 위한 한캐 검역당국 간 기술협의가 진행되던 2007년, 2008년 중에도 캐나다에서 BSE가 7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측은 캐나다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의에 다다를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캐나다에서 15번째 BSE 의심 보도를 듣고 캐나다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측은 자국에게만 유리하게 주장하는 정부 측의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정부 대표단 발언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현재 한국은 동물위생법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한국은 미합 중국으로부터의 쇠고기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의 쇠고기는 여전히 수입 금지를 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는 명백히 WTO의 최애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캐나다 측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신가요? 한국 측 준비되셨습니까? 존경하는 패널, 의장 및 제3위인국 여러분, 지금 캐나다는 미국의 사례로 WTO 최애국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의 소는 수입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같은 케이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광우병 발병일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은 광우병의 위험이 거의 없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광우병의 통제국의 지위를 이제서야 얻었고 따라서 그 전까지는 안전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우리 캐나다 측은 꽤 많은 검역을 실시하였고 한국에서 실사까지 나와 우리의 정확한 검역 시스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한국산 제품, 특히 대캐나다 수출 실적이 가장 높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거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꽃등심도 바로 익어버리겠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자동차 관련 연간 수출액은 약 17억 불로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그쪽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니,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자동차 수출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본부장님? 여보세요? 네, 정말요? 국장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식약청 주국장입니다. 네. 아, 정말요? 아, 네. 네. 캐나다 정부 대표단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자유무역주의를 침해하고 WTO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번 보복관세를 부과해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제3위인국 대표 여러분, 지금 새로운 속보가 들어왔으니 이 자료를 증거 자료로 채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제3위인국 대표 여러분, 현재 이 증거 자료에는 2009년 5월 15일 캐나다에서 16번째 BSE 의심 보도가 들어가 있다는 보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측은 캐나다 시약청 측에 즉시 관련된 보도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BSE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OIE에서 2009년 5월 발생한 BSE 발병 의심소는 BSE 발병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은 캐나다 정부 측이 저희 한국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 측은 16번째 BSE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숨긴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인지 저희 한국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Exactly.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정부 측이 지금 당황한 듯한데요. 주도권을 갖고 오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다가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WTO 분쟁 사례 통계를 보면 제소국이 모두 승소했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승소할 것 같은데요? 아니, 승소를 한다고 해도 캐나다 측에서 앙심을 품고 우리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 내 캐나다 자동차 수출 및 전자제품 등 캐나다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고요, 본부장님. 캐나다 정부 대표단 발언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3위인국 대표 여러분, 우리 캐나다는 공신력 있는 OIE에서 BSE 위험 통제를 할 수 있는 국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측의 BSE 우려에 대해 공감하지만 권위 있는 판정에 한국 측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IRA 4단계 검사, 현장 실사에서 확인했듯 우리 캐나다는 아주 철저한 검사와 검역을 통해 BSE 위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한국 측에 BSE 위험 등급별 수입 조건보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인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및 뼈를 포함한 제품 수입 재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국은 BSE에 대한 우려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사를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의 철저한 검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가 몇 가지 사항에만 응해준다면 우리 한국도 캐나다산 쇠고기 및 뼈를 포함한 제품의 수입 재개 합의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측의 요청 사항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국 측의 요청 사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SRM이라 불리는 부위를 완벽히 제거한 쇠고기만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BSE 발병의 주요 원인인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 및 감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BSE 확산 방지 및 감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또다시 캐나다에서 BSE가 발병하여 한국 국민의 건강, 생명 혹은 동식물의 생명을 위해할 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즉시 한국 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측의 요청 사항은 이렇습니다. 위 조건들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캐나다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검토해보았고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축 전염병을 국제 기준인 OIE 기준에만 맞춘다면 앞서 김 본부장님께서 언급하신 모든 요구사항에 동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최근에 발병한 16번째 BSE 때문에 아직 광우병 발병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분석해서 더 이상 BSE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인정된다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검사를 중단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국에 새로 제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민의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인정될 때까지 수입은 지체될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만 해제한다면 우리도 한국과 지속적으로 공정한 무역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합의합시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제3위인국 대표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캐나다 측은 WTO, DSB 패널 중지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위인국 여러분, 캐나다 정부 대표 측의 패널 중지 요청을 위인국에 통보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한국 측에 캐나다 정부 대표 측의 패널 중지를 통보합니다. 캐나다 정부 측의 통보를 받았고 저희 한국 측은 캐나다 정부 측의 패널 중지 요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양자 합의로 WTO DSB 패널 중지를 알립니다. 단, 캐나다 측의 패널 재개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패널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놈의 미친 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더니 평화와 여기 보이는구나. 거기 있는 새님들, 우리 지혜로운 세종대왕께서 조언을 내주셨나? 아니면 저 포켓몬인가 글로몬인가 하는 왕이 알려주셨나? 어쨌거나 나라의 큰일을 해결해서 좋구나. 좋아. 이제 좋은 일만 남았구나. 얼쑤! 어이, 합의를 하다니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승소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합의점을 찾아 각자 이득을 봤으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민 작가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판결인 패널 보고서 절차까지 갔을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컸었죠. 만약 한국이 패소하게 되면 캐나다 측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하는데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국이 승소했다가 하더라도 캐나다가 한국산 자동차에 보복 관세 등을 매겨 자동차 수출에 제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승소해도 손해, 패소해도 손해,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합의를 통해 난관을 잘 해결했고 이 합의를 통해 추후 한개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득을 봤다는 거구만. 정말 최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한국과 캐나다는 FTA 협정을 체결하였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캐나다 쇠고기 수입액은 수입 재개 후 5년간 8,216만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자동차의 캐나다로의 수출액은 5년간 100여 9천만 불을 기록하며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WTO DSB 합의를 통해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캐나다 쇠고기는 5년간 약 8,200만 불을 수입하였지만 FTA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한국산 자동차를 약 125배인 100여 9천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복 관세를 피하고 더 큰 이익을 얻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지셨네요. 소고기 쏘시는 건가? 오늘은 말고 다음 녹화 즈음에. 두 분 잠시만요. 그러면 광우병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쇠고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소비하고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깐깐한 검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WTO DSB 합의 이후 OI 기준에 적합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늘 철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죠. 특히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WTO DSB 합의 기준에 적합한지 늘 발로 뛰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이렇게 철저한데 한우 말고 그냥 캐나다산 소고기 먹어도 되겠는데? 아니 변호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한우로 쏘시죠. 자, 두 분 마지막 한마디씩 하시고 한우를 드시든 쇠주를 마시든 전 집으로 가볼랍니다. 네, 그럼 먼저 하실래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게 중요하지. 네, 잘 들었습니다. 진 작가님은요? 네, 정부의 제1 기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의 보호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게스트님들도 한 말씀씩 하시죠. 2003년, 2009년 광우병 사태 발생 시 저희가 가장 고려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는 SPS에 한국이 피소당한 케이스라 우리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무역위원회는 국내의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등 분쟁 발생 시 무역위원회가 주관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게스트님들도 쇠전잔? 한우로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가 찾아왔구나. 어이야디야 자, 어이야디야 자. 물소리를 높여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빨간 단풍 촛불 낙엽. 캐나다의 우리 자동차 정하대. 수산물 팔아보자. 나 먹는 돈은 걱정 없다. 한우도 좋다. 캐나다도 좋다. 가장 좋은 건 우리나라 번영이다. 도를 저어라 도를 저어라. 이야